이제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예비 파이어족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분들이 파이어족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갖가지 노력을 하실 텐데 뭐 네. 특별히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뭐 파이어족을 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물어보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첫 번째 그 접근 방법은 저는 우선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 나름대로 답을 이제 찾는 게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어떻게 살았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본인에게 행복감을 주는지 그래서 그거를 그 대상과 그 방식을 찾으면 저는 거기서부터 이 투자가 시작된다고 봐요. 음, 내가 예를 들어 나는 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한 달 살기나 뭐 이런 거 되게 다른 나라 가서 많이 해보고 싶고 그런 데서 얻는 그런 경험이 행복이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고 마음껏 내가 가고 싶을 때 해외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내가 투입해야 되는 돈은 얼마 정도인지를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면 그 필요한 금액과 이제 시작할 그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재무적 목표를 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나는 했을 때 10억 정도가 향후 10년 안에 10억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왔으면 그 10년 동안 어떻게 투자해서 10억을 모을지에 대한 그 투자 플랜을 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투자 성향 같은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리스크를 굉장히 좀 싫어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뭐 나는 좀 약간 한방이다. 뭐 그냥 좀 몰빵 이렇게 그냥 좀 지르는 그런 성향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우선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떤 투자 대상에 투자할 것이고 얼마 정도의 기간을 생각할 것이고 어느 정도 수익률을 얻을 것이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다음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투자는 그 다음에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냥 주변에서 너도 나도 다 뭐 투자해서 뭐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남이 예. 얘기해주는 얘기만 듣고 누가 이거 해서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젊은 분들이 오히려 더 신중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젊을 때 한번 투자를 잘못해서 얻게 되는 손실은 한 40대 투자 잘못해서 얻을 때 손실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시간 복리 개념을 봤을 때 엄청난 그 시간을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보다 투자 방향성을 잘 잡아서 오랫동안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데 처음에 잘못해서 종잣돈을 다 까먹는다든지 한번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우선 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선 생기는 게 가장 안 좋은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회복해서 만회해서 다시 시작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급할수록 천천히 신중하게 가셨으면 해요. 그게 더 안정적으로 봤을 때 파이어를 할 수 있는 더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그러면 말씀. 예, 이제 주린이나 불린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네, 위해서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네, 네. 그럼 그분들은 어떤 것부터 하는 게 괜찮을까요? 우선은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저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 경험, 인생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돈에 관련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리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이 세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그러니까 제 케이스상으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효율성이었고요. 그러니까 가성비였고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리스크였어요. 그러니까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가장 믿는 거는 제가 직접 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제가 확실하게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바탕으로 투자 방향성하고 투자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나온 게 저는 항상 투자할 때 뭐든지
가성비를 먼저 따지고 그리고 리스크를 생각할 때는 저는 분산 투자를 하고요. 네,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제가 뭔가 투자 대상이나 투자 방법을 제가 이제 정립할 때는 무조건 제가 경험해 본 것만 믿었어요. 제가 음.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은 간접 경험을 당연히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뭐 투자 고수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 네임드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소개하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방법이라든지 뭐 투자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우선 충분히 하고 이게 과연 나랑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방법이 자기하고 맞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세 쫓아가다가 백세 뭐 다리 찢어진다 이런 말도 있듯이 예.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분들의 말씀이 옳다고 해서 추종하는 건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고 한번 본인 성향에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은 금액을 들여서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나의 직접 경험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잃어도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자금을 투자해서 실제로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배웠던 거랑 이렇게 다르구나. 내 배웠던 거랑 이렇게 비슷하네. 그런 걸 통해서 그 투자 경험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쌓여야 본인한테 확신이 생기고 본인의 투자 스타일과 방향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게 쌓이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의 투자 철학 스타일에 맞게 투자를 쭉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투자 철학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투자 철학을 쌓기 위해서 그럼 네. 어떤 것을 하면 괜찮은 방법인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강의 듣고 책 사서 보고 보통 이제 스터디를 제일 먼저 하죠. 사실 그게 맞는 방법이긴 해요. 맞는 방법인데 계속 책 보고 강의만 듣는다고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직접 해봐야지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뭐 내가 다 모든 흡수한 다음에 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스터디가 됐으면 직접 우선은 잃어도 될 만한 수준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투자를 한번 이렇게 실제로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경험.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예. 하면서 자기가 배운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전하고 이론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게 쌓이다 보면은 아 이게 나한테 맞는 게 뭐고 나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그 방향이나 길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이제 그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외부의 어떤 그런 소스들을 참고하되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믿음보다는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맞으면 그게 맞는 거고요. 네. 그 사람이 맞는 방법이라 해도 나하고 안 맞으면 그건 나한테 맞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기준을 자기한테 둬야 돼요. 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100억을 벌든 뭘로 벌었든지 그건 그 사람들이 성과지 내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굳이 또 그거를 또 추정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내가 필요한 돈이 100억이 아닌데 굳이 왜 100억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필요한 돈 10억이면 난 10억만 딸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야 주변하고 비교하거나 포모라 그러죠. Fear of missing out 그 증후군을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